어머님들 들어오시고요. 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72번째. 와, 벌써 70번이 넘어서 신기합니다. 네. 네, 오늘은요, 43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나갈 차례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네. 서유는 울고 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뒤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눈빛이었다. 저는 이런 게 따뜻하고 사려 깊은 눈빛.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쵸? 한마디, 쫙 따뜻한 한마디와 사려 깊은 그 눈빛. 너무 좋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딱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거. 편안함을 누구한테 준다지만은 따뜻한 눈빛, 사려 깊은 눈빛, 이게 다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나에게 사려 깊은 눈빛으로 따뜻하게 나에게 대한다면 뭔가 밖으로도 그렇게 표출이 되겠죠. 그런 에너지를 상대방이 느끼는 거야. 내 자신 자체가. 내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쵸? 네. 있는 그대로의 슬픔에 충분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슬픔이 고여있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 생각보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그렇게 이제 이서윤님께서 물어보시니까 홍주연님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가 딱 생각이 나면서 이제 울컥하고 이제 그랬는데 따뜻하게 눈빛과 이렇게 말을 따뜻하게 하면서 뭔가 이제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끼시는 건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의 슬픔에,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근데 슬픔에 충분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는 거, 막 슬픈데 우리가 이 감정이, 슬프다는 거는 감정이잖아요. 사랑은 그냥 에너지 자체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 감정으로 있다는 거는 욕망. 200 이하가 감정이고요. 사랑은, 그래서 그 슬픔은 75 있잖아요. 75. 에너지 수치가 낮거든요. 근데 그거를 꾹 참으면 나중에 이 감정이 다시 뭐야? 촥 폭발을 한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뭔가 아침에 기분이 탁 나쁜 일이 생겼어. 그걸 딱 갖고 있다가 뭐예요? 나가면서 막 있죠. 연쇄적으로 다른 데 막 있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탁 받았어. 내 거야. 근데 이게 해결하기 싫어. 그럼 뭐예요? 집에 가갖고 남편한테 막 던지고 있잖아. 애한테 막 던지고 감정을 막 여기저기 막 던지잖아요. 그쵸? 막 던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던졌는지 몰라, 내 감정을. 그 다 모든 게 내 거예요. 내 거. 다 모든 게 감정도 내 거고 사랑도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내 에너지, 내 우주 안에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막 던지거든요. 사라지지 않으면 그게 막 가요. 이게 연쇄적으로 막 폭발을 막 하다 큰아들, 작은아들, 남편 막 착착착착 막 엄마까지 와서 엄마한테 막 하고 있잖아요. 막 보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싹 지나가면서 깔아앉게 되면 이제 그때서 스탑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75에서 30으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말이죠.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그 순간 올라왔을 때 충분히 있잖아요. 느껴주는 거. 그러니까 느껴주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느껴주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저는 그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울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슬퍼서 막 울어보긴 했었어요. 혼자서. 막 우는데 막 울어서 실컷 울 것 같은데 한번 확 울고 나면은 또 막 울어지든가요? 울어보셨나요? 안 울어보셨나요? 막 울다가 슬픔이 있죠? 어느 정도는 막 있어. 이게 막 해소가 딱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안 울어져요. 내가 왜 울었지? 할 정도로 이 감정이라는 게 슬픔이 샥 지나가고 나면은 이게 또 더 이상 이게 압이 안 터지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그때그때 감정이 왔을 때 그거를 억압을 하면 다시 표출이 돼요. 표출. 막 그게 꾹 참으면 이게 표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느껴주라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슬픔이 충분히 느끼면은 슬픔이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는 거. 그러고 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울면 안 돼 그랬는데 그 우는 것도
슬플 때는 울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좋아지고 나면 잘 써먹어요. 감정을 가지고. 탁 사람들 동정받을 때 싹 울고 막 동정받을 때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쵸? 아픈 것도 뭐야? 동정받으려고 막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세요? 막 동정받으려고 어릴 때 엄마한테 관심 끌려고 했던 거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계속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막 혀 밑에 여기 안에 부르터가지고 안 나요 하면서 뜨거운 물도 먹는 거 불편하고요. 뭐 막 이러면서 제가 뭐라 그래요? 자꾸 있잖아요. 동정받으려고 막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아, 저 막 열심히 일했어요. 피곤해. 여기서 누가 알아달라고.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나한테 나에게 만족이 있고 내가 행복해서 하면 끝인데도 그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짜 내가. 감정이라는 게. 가짜 나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을 막 드러내는 거. 완전히 사랑은 그냥 원래 진짜 나. 진짜 나는. 220에서 200까지 있는데 200 이상으로 해서 점점 진짜 나로 쫙 올라가고 있고 밑으로 감정은 가짜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물은 단물을 좋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슬픔에 그대로 있으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싹 지나가는데 그냥 있으면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 그,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억을 있잖아요. 하잖아요. 기억해보면,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하면 좋은 거보다 나쁜 거를 더 기억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상하게. 나쁜 것만 기억을 해요. 좋은 거는. 좋은 거는요, 딱 좋은 거는 그냥 싹 보내버려요. 그러면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좋은 건 싹 보내버려. 근데 나쁜 거는 오지 마! 이러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 밀어내요. 그럼 얘가 밀어내면 절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와요. 다시. 왜? 내 거니까. 슉 갔다 슉 이제 부메랑 같이 돌아오잖아. 슉 하면 싹 돌아오잖아. 부메랑 같이 내 거라서. 다른 사람 거면 착 하면 착 바뀔 것 같지. 아니라 내 거라서. 내 거라서. 아, 옛날에 정말 진짜 남편을 옛날에 한 2015년도에 엄청나게 미운 적이 있었는데 큰일 난다고 선생님이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뭐, 왜 큰일 나지 하면서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몰랐는데 지금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 그게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최대한 친절해야 되는 게 나에게 친절해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도 하면 안 되고 나기 때문에 다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느껴지면 지나갈 것이고 느끼지 않고 참아도 폭발을 할 거고 저항을 해도 또 다시 올 것이고 다 내 안에서 그쵸? 그래서 충분히 느껴주라는 거. 그러면 슬픔이 고이지 않고 사라진다잖아요. 맞아요. 슬픔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또 뭐요? 명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2분도 좋고 5분도 좋고 딱 알람 맞춰놓고 알람 맞춰놓으세요. 저는 왜 이렇게 길어요? 2분도 1분도 너무 길어요. 그쵸?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엄청 길어요. 막 잡생각이 들어올 때 막 시간이 막 있잖아요. 막 지나가는데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세팅 딱 해놓고 맞춰놓고 2분, 5분, 5분이요. 엄청 하루 왼종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맞춰놓고 조용하게 나의 오늘 감정이 어떤지 일어났을 때 어떤 감정이 요새는 제가 여러분들 만나야 되니까 내 감정이 막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있죠. 7월 달에 할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일어나면 그거부터 봐요. 내가 지금 뭐가 있나? 감정이 뭐가 있나?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해맑아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 감정도 내가 여러분들 만나야 되니까 나는 좋아야 돼라고 세팅을 하고 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또 뭔가 문제에 감정을 잡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내주라는 거. 화나는 것도 보내주고 슬픔도 보내주고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네. 눈물을 참지 않자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졌다. 네. 눈물을 참지 않고 그냥 막 울었나 봐요. 그래도 편안하게 해 주시니까 울 수 있는 거. 그쵸? 네. 그래서 울고 싶을 때는 시원하게 울어야 되고. 근데 이걸 너무 잘 습관처럼 쓰는 거는 좀 내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나는 솔직한 심정을 이어 고백했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많지만 평생을 희생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예, 아버지가 절약하고 아끼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자유로운 인생. 여러분들 자유로운 인생 즐기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요, 너무 웃기죠? 내가 자유로운지 안 자유로운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민규님, 네, 그러네. 택시는 같이 들어오셨나요? 혼자 있다가 자유롭다가, 그쵸. 자유롭다가 결혼이라는 걸 하다 보면 또 다시 뭔가 이렇게 묶이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 몸이 묶이는 게 아니라 그 정신적인 그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자유로움. 저는 요새, 야, 이게 진짜 자유로움이 아직 정신적인 자유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남편한테 집착하다가 떨어질라 하니 다시 집착하니 오야 하면서 있잖아요. 에? 막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 하고 또 착각을 하다가 진짜 자유로운 인생, 자유로운 거 제가 제일 처음 너무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친정에는 눈치 보고 가고 있잖아요. 시댁에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니 왜 그냥 자유롭게 친정이나 시댁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어? 아니 딸은 정말 아들보다도 더 어떻게 좀 저기 될까 봐 더 막 애지중지 키웠는데 왜 친정애를 눈치 보고 가야 되지? 하고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저는 그냥 자유롭게 막 다녔어요. 친정에도 선물 드리면 시댁에도 똑같이 드리고 그냥 똑같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이제 막 그렇게 막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그렇게 또 지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뭔가 얽매이는 거. 그쵸? 얽매이는 거. 거기에서도 이렇게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로운 거는 정신적으로도 풀려나서 정말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있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또 친정에는 또 제사가 없다가 또 이제 시댁 가니까 제사가 있고 막 이랬는데, 이게 반발심. 있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댁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그 반발심이 그때는 있었는데, 그때는 막 그래서 막 제가 하는 일을 갖다가 중간에 딱 만나 놓으니까, 여기서 또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못 가도 당당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자유로운 걸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할 도리는 해야 되고, 할 도리는 하면서도, 이제 막 찾아가던 거를 그냥 돈으로 들이면서 안 가도 당당해지고, 막 그랬을 때, 그 잠시의 그 자유로움이라 그러나요? 자유로움이었었는데,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거는 자유로움보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복수심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심. 남편을 같이 차지하고 싶었는데 막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제사를 안 가고 저는 이 일이 있습니다 하고 그냥 돈을 보내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남편을 차지하고 싶은 그 복수심이 있었던 거를 다 표출했던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더 물질적인 거와 몸에 대한 거와 정신적인 어떤 진짜 자유로움. 복수심은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자유로우면 에너지가 정신적으로도 용기를 내야 되고 두려워서 못하고 집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지 할 자유. 아무것도 안 할 자유. 제가 아무것도 안 할 자유를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그쵸? 네, 그런 차이를 좀 느끼면서 이 자유로운 인생을 저는 진짜 정신적인 자유를 꼭 있잖아요. 더 누리고 싶어요. 지금도 되게 많이 자유롭거든요. 자유로운데 정신적인 것까지. 몸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자유로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인생을 즐기고 싶나?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자유롭고 싶냐는 거죠. 근데 진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스스로가 누구한테 의지하면은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 같아요.
누구한테 자꾸 의지하면은 그 사람한테 뭐야? 잘 보여야 되고, 막 있죠. 구속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사랑인 것을 알고, 사랑인 것을 알려면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알면 진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로워집시다. 우리가 사랑이니까. 그쵸? 네. 그,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주문한 커피가 도착한 것이다. 직원이 커피잔을 내려놓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나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다. 입안을 맴돌고 있는 질문. 나는 여기까지 데려온 그 질문을 지금 해도 될까? 망설이는 거예요, 자꾸. 해버리면 되는데. 그쵸? 직원이 커피를 따르자 방 안 가득 커피 향이 차올랐다. 시선을 옮기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내가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망설이다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어때요? 여과되지 않은 단 하나의 질문이 나왔다. 진짜 궁금한 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수 있을 이런 글귀는 많이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글귀는 보지만 정작 내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부자가 되는 뭔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 부자 되는 방법이라든지 부자가 어디 있지? 모든 주의가 부자 쪽으로 가요. 근데 그냥 내 속에서 어릴 때부터 나는 되게 축소시켜 놨어. 안 돼! 하지 마! 이런 얘기 더 많이 듣잖아요. 어릴 때. 그렇지 않아요? 돈 없어. 돈 없으니까 사지 말자. 다음에 사자. 돈 있을 때 돈 없어.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안 돼. 나는 뭘 못해. 안 돼로 변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한계를 짓고 있어. 그래서 누가 부자 되자 그러면 뭐요? 뭐 부자들은 나랑 다른 사람들이야. 전혀 다른 사람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어 그러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부자가 되는 길이 나타나요.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대요. 다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진짜 내가 부자이고 싶은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 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 돈 다 벌어서 뭐 하냐고요? 네. 그 돈 다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기부를 엄청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의식 아카데미를 듣기 전에도 제가 하는 일에 큰 경주에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내 꿈이 뭐지? 차? 집? 이런 건가? 라는 생각했을 때 뭔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다 그때 제가 적었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에 딱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인터넷에 딱 기부천사 딱 하면 뭐야? 제가 1위로 딱 뜨는 거 막 이런 거를 상상했었거든요. 예, 그게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냥 무주상 그냥 내가 뭘 했는지 누구한테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봉사하는 거죠.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쪽으로 아 내가 나를 알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공부하면서 그걸 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꾸 근데 또 뭐예요? 이 가짜다가 내가 했어라는 거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제가 부자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제가 빌 게이츠 번 거에 95%는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잖아요. 하,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다시 환원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물질을 얼마만큼 벌 수 있는 내가 의식이 되는지. 그럼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쫙 높아야 돈이 들어와요. 제가 그랬죠. 돈도 눈이 있다. 아무한테나 안 간다. 돈이 눈이 있어요. 1달러짜리 쫙 보면 맨 위에 뭐 있어요? 눈 있죠. 눈 있어요. 거기에 진짜
그 신과 같은 믿음? 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저기 1달러짜리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야 그냥 신? 오오오 1달러짜리 있네? 그거 다 한번 보세요. 서양경이 1달러짜리 들고 있네요. 거기 잘 보세요. 이렇게 피라미드 이렇게 보면 눈이 있고요. 예, 저기, 제가 그 까먹었는데, 트러스트 하면서 뭐 이렇게 저기, 신과 같은 믿음? 믿음.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진짜, 신이라는 거? 거기서는 갓이라고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영어가 있어요. 뒷장에 이렇게 보시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믿음 있잖아요. 예, 예, 거기 보면 있어요. 거기 다 보면.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랑일 때, 내가 사랑으로 있을 때 돈이 나한테 그냥 저절로 와요. 근데 내가 200이야. 돈도 눈이 있어서 207 이상으로 올라가야 돈이 나한테 붙거든요. 용기를 내서 지속적으로 용기를 냈을 때 꾸준하게 했을 때 아 나는 두려워서 저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100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붙어요. 나한테. 물질이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있을 때 네, 네, 위트러스트 써 있죠. 네. 그래서 그 내가 사랑으로 있잖아요. 다 있을 때 돈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돈이 나한테 온다. 그쵸. 그래서 제가 저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었는데 돈 버는 방법을 여기서는 해빙을 하라고 하잖아요. 해빙이 뭐야? 편안함, 행복, 사랑. 그쵸.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그랬을 때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하라고는 돼 있고 그 근본적으로는 뭔가 답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사랑으로 되려면 어릴 때 상처가 없어져야지만 무의식의 상처, 쇼크. 어릴 때 엄마한테 받았던, 부모님한테 받았던 쇼크가 사라져야지만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저는 10년 전에 찾은 거야. 아, 에너지가 사랑으로 쫙 올라가 있을 때 돈이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에너지가 먼저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이 에너지 높이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시너지가 확 이제 파장이 난다는 걸 알고 이 공부하는데 제가 집중을 한 거예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 높이는 거, 사랑으로 되는 거. 그래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사랑으로 됐다는 것도 뭐예요? 내가 풍요로운 거, 다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거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소리를 어제 들었어요. 우리 막내가 여기 안 들어와서. 제가 있잖아요. 여기 식구들이 들어온다면 식구들 얘기를 좀 하려니까 있잖아요. 어릴 때 있잖아요. 어떤 상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하는 행동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어제 있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제가 상처가 저는 좀 약했나 봐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이거 공부하기도 전에 뭔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데 제가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무슨 상처가 있는지 상처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돈이 엄청나게 중요해. 돈이 없으면 안 돼. 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 한 10살 때까지는 그래도 나름 좀 약간 좀 풍요로웠거든요. 풍요로웠었어요. 그래가지고 풍요로운 게 좀 있었는데 저랑 같이 사는 거시기 남의 편, 내 편, 남편, 남편이 있는데요. 거시기인가요? 거시기나 그런 거시기 있는데 어릴 때 어떤 상처인지 상처 때문에 그리고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서 돈이 없으면 안 돼라고 해서 죽을 것 같은 거 경험했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엄마가 막 힘들고 그런 것도 저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좀 커요. 그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크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아들 없죠? 있나요? 없나요? 이게 없다.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니, 어제 있잖아요. 우리 막내가, 없죠. 같이 봐주고 있어. 막내가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이런 얘기 다 하면, 나중에 들으면 뭐라 할라나? 뭐, 아이, 모르겠다. 그러든지 말든지 눈치 보면 그것도, 아니야. 내가 눈치면 100이야. 100이 아니라 200이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건데, 뭐 하면서. 아니, 여자친구가 있는데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헤어졌대요. 그래서 왜 헤어졌냐니까, 얼마 전에 얘가 이제 차를 샀거든요. 근데 막내는 제가 제일 상처가 커요. 셋 중에. 상처가 다 달라요. 제가 키우고 저 똑같은 환경에 셋 중에 다 다른데, 셋째가 제가 바쁘게 일을 할 때여서 제가 안 키우고 딱 태어나자마자 바로 뭐냐면 우리 친정엄마가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제가 진작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민지님 있잖아요. 남편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제가 업고라도 일을 하든지 어떻게 했을 텐데 그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엄마를 그대로 있잖아요. 애 태어나면서 이렇게 딱 엄마한테 딱 키워달라고 하면서 저는 막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애는 뭐예요? 엄마가 자기를 키워주고 지켜주는 신이잖아요. 신 같은 존재는. 근데 엄마가 없는 거야. 할머니인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처가 제일 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뭐냐면 돈이 없으면 안 되라는 게 또 들어온 거예요. 막내가.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차를 샀는데 차를 요새 젊은 친구들이요. 여자보다도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보다도 이 차에 대한 애지중지한 이 부분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키로수 늘어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너무 차를 엄청나게 아끼는 거예요. 차에다 왜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저희 막내가 중고차를 자기 돈으로 샀거든요. 제가 도움을 안 줬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돈으로 막 사고 직장 다니면서 하는데 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집이 좀 먼 거예요. 저기, 숙현님네 집 있는데. 그러니까 직장은 동대구에서 저기 현풍까지 왔다 갔다, 키로수가 되게 먼데, 태워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키로수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로수가 막 올라가니까 짜증나서 헤어졌대요. 너무, 그래가지고 어제 쇼크가, 이야, 이게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야, 이거 허리죠. 그래서 제가 어제 쇼크를 먹었는데, 와, 이거 아빠 닮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어제 퇴원시키면서 가면서 헐 하면서 아빠 닮았네. 그런데 아빠도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공부시켜야지. 공부시켜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어릴 때 그 쇼크 있잖아요.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는 행위가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아빠하고 똑같대. 그 업이겠죠. 어. 그래서 이 사람 중심보다도 있잖아요. 이게 돈, 차,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여기 헐하시는 분은 뭐예요? 안양에서 부산까지. 이 여자만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부산까지 와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야, 그만큼 좋아하지 않았을라나요? 근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저는 돈 때문에 뭐 이 사람을 안 만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사람을 먼저 중시하는데 제가 낳은 아이라도 상처가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근데 20살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죄책감을 가졌어요. 죄책감을. 근데 이게 죄책감은 내 모든 게 뭐예요? 내 의식인 거예요. 내 의식. 예전에는 그랬었어. 왜? 아이보다 돈을 버는데 먼저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돈을 먼저 벌어야지라는 것 때문에 얘가 그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죄책감은 그 아이의 업이기 때문에, 전에 업이 있어요. 그 환경이나 그 상황 있죠. 그때 그 시기에 똑같은 부모님이라도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상황이,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그때는 막, 뭐 애보다도 막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딸이나 며느리는 애를 낳으면 이 공부를 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러 갔잖아, 엄마가 나를.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가 나보다 돈이 먼저야. 그러니까 돈을 먼저 벌어야 돼. 중시하는 거예요. 키로수 늘어나면 차가 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보다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살짝 쇼크였는데, 죄책감은 안 가져야지. 저 아이의 업이지. 업인데, 그거를 또 뭐예요? 20살 이후가 됐으면 스스로가 공부해서 벗어나야 된대요. 스스로가. 그래서 어제는 살짝, 야, 쇼크, 싹,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요. 다 20살이 넘었어요. 막내가 23살이에요. 막내가 23살인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할 겁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것 또한 이 아이들이 그냥 지고 온 거예요. 가져온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기 본인들이 가져온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안내를 하고,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는 본인들이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는. 그래서 어제는 깜놀했어요. 깜놀. 여기 민규님은 뭐야? 안양에서 부산까지 예쁜 색시를 예, 착 꽂혀가지고 막 달려다녔는데 날리고 그랬는데 그쵸?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랬습니다. 어제도 제가 야, 지나간 거는 통과됐으니 할 수 없지만 내가 열심히 제가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한다면 이 아이들도 나중에는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공부하고 있는 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쇼크가 아니라, 이런 상처.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한데 돈을 쫓아가는 부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꼭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누구야? 나라는 거. 그 사람이 나라는 거.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난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 수치 중에서 사랑으로 가야 돼. 사랑.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기쁨.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갔을 때 진짜 부자가 된대요. 부자가. 그래서 제가 증명해 보여야죠. 참 더 좋아지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기부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요번에 아직 50대 초반이니까 3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70년을 더 살지 몰라요. 끝까지 제가 이 한생 가기 전에 제가 얼만큼 물질을 버는지 그걸 다 있잖아요. 기부하면서 기부하려고 그래요. 기억 안 하고 기부하는 거.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음소거 해주시기